타이완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 토크 최세훈 백조미입니다. 오늘 엄숙한 주제를 논의할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 지금 한창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사실 정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마스는 무장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상상외로 10월 초에 네. 하마스가 무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10월 7일 아침 6시 30분에 그러니까 너무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갑작스러운 로켓 공격과 함께 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 납치를 한 있었죠.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 문제 너무 크다. 우리 지금 회상을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때 한창 또 뭐로 바빴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바빴었어요. 네.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막 너무 걱정되고 슬픈 일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전 세계가 음. 하마스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규탄을 하고 이거 비판을 안 되지. 했죠. 게다가 네. 민간인을 잡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여 그죠?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고요. 그렇죠. 이거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렇죠.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음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격입니다. 그렇죠. 한켠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건드렸어? 너 죽었다. 하마스를 전부 다 섬멸해야 된다. 팔레스타인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전쟁에서 군인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죠. 네. 하마스가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음. 그 안에 섞여 있어서 내가 100명을 더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명 맞아요, 죽이려고?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법률 앞에서 그냥 내가 100명을 잘못 놔주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잘못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기본 그런데 원칙이죠. 어떻게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어린이가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네, 민간 시설 폭격하고 병원, 병원. 학교가 타겟이 됐죠. 네. 그래서 이 국제상에서도 서방 세계 처음에는 그 언론이 만약에 러시아가 어디를 쳤다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병원이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친 거는 거의 무슨 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규탄이 없어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규탄해야 돼요. 아무리 반격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지만 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희생당한 사람이 네. 7만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많은 구호단체에서도 네. 식량, 음. 식수 예. 그리고 또 의약품. 의약용품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은 하마스가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완전 여기에 진짜 반대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유엔에서 네. 이건 제노사이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개인이에요. 저 개인 입장은 여기에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그것도 서방 세계에서 네. G7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즉 스테이트 음. 승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죠? 네. 중화민국 우리가 괄호에다가 타이완이라고 쓰지만 네. 전 세계에서 우리 승인하는 국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G7 없어요. G20 없어요. 아시죠? 네. 이렇게 보면은 저는 팔레스타인이 이 화를 입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물론 지금은 아주 안 좋지만 지옥이지만 네. 앞으로는 국가로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국제상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옆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완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총 12개 국가입니다. 12개 국가. 네, 12개 국가만 우리를 국가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국제상에서 국제무대에서 좋은 사이도 있고 특히 그렇죠. 반도체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급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본다면은 팔레스타인은 좀 더 이제 해결되는 길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한다고 안 했어요. 우리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뉴스에까지 나갔어요. 어허. 자, 이게 웬일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 아직 없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좀 중화민국 국민, 중화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타이완인으로서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국제상에서 말하는 게 바로 two states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국가론이거든요. 네. 우리도 한창 두 국가론 하고 있잖아요. 양국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승인을 안 해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 저 개인입니다. 국가의 뜻은 아니에요. 한국은 왜요? 왜 승인하지 않을까요? 왜요? 9월 22일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시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양 국가로 인정하고, 즉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네. 좀 국제사회가 굉장히 놀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1917년에 이제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네. 이 선언 이후에 승전국이 된 영국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의 땅에 지금 이스라엘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 영국이 100년이 지난 오늘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팔레스타인이 진짜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양국가론이 사실 대만, 대륙과 타이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한국에도 한반도. 영역이 네. 있잖아요. 네네네네. 남북한, 이것도 지금 두 국가론의 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이 예전에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 일이 어떻게 우리랑 뭐 관련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만과, 그러니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영국이 참여함으로써 프랑스와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151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게 여기에는 9월 22일이죠. 그렇죠. 네. G20, G7 국가들이 참석했다는 건데 한국 같은 지금 국제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외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화민국 정부, 이 타이완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한국 현재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왜 이런 전 세계에 이게 하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유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한 국가의 생사, 존속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좀 더 인간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 국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민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정치 그러면 외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록 중화민국이 정식 국교 수립한 국가는 겨우 12개지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와의 관계 있어요. 네. 다른 방면에서 네. 문화, 통상 이런 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territory. 우리가 말하는 영토. 게다가 그게 아주 명확하게 여기는 우리 거라는 그렇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보면 우리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에서 네. 제가 말하는 대국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서양을 얘기하겠죠. 그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연합이라든지 하나도 우리를 인정해 주질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양국가 두 국가론이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우리가 독립하는 것,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국가도 뭘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만이 여기도 승인해 주는구나. 대만도 그런 걸 승인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에 가서 네. 이제 주재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도 맡으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 유엔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지금 굉장히 각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가 좀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에서 각국들이 자국의 입장 그리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지나치게 실리 외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우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그것이 유엔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끝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오늘의 주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조금은 민감한 주제, 좀 딱딱한 주제로 계속 최 교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데뷔되고 여섯 끝마칩니다. 진행인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